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가 이 큰 빅 스포츠, 큰 이벤트가 있는 스포츠, 뭐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뭐 올림픽, 또 우리나라 한동안 IMF 시절 1998년, 97년에 그때 이제 박세리, 박찬호가 희망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 뛰어들어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방송 중계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 투쟁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 한국의 박찬호 경우에요. 박찬호 중계. 1999년 인천방송은 지상파 3사, MBC, SBS, KBS, 코리아 풀을 제치고 박찬호 독점 방송권 확보를 통해서 일약 전국 방송화가 됐는데, 전국 시청자 요구로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천방송이에요. 인천방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천방송 평균 시청률이 1.2%였는데 박찬호 경기 시청률로 인해서 7%로 인해서 시청률 확대와 광고 수익 상승이 된 거죠. 박찬호 MLB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진출과 방송 중계권 일지인데 1996년 박찬호가 MLB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진출 초기 등판 경기 선별에서 MBC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때 당시 20경기 하는데 약 18에서 19만 달러 정도였어요.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관심을 가졌고 코리아 풀단, 그러니까 이 3사 합친 코리아 풀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했고, 그래서 방송 3사는 최고 60만 달러에 합의한 후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결국 협상은 결렬됐어요. 서로 이제. 그래서 인천 방송 모 회사인 동양제철화학의 뉴욕지사는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과 100만 달러,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죠. 96년도에 18, 19만 달러인데 이제 100만 달러는 몇백 오른 거예요. 극적으로 합의가 되고 돈을 많이 주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도 3년간 이제 이때 한 거예요. 그래서 MBC는 스포츠 전문 채널인 MBC ESPN을 설립을 했고, 이것 때문에 신설 채널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 박찬호 경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MLB 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과 협상을 해서 4년간 3천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경기 중계가 인천 방송이 했을 때 이제 파문 일어나고 또 나중에 또 봉합도 되고 또 이행각서 둘러싸고 분쟁이 재현되고, 그래서 당시에 신문을 보게 되면 문화관광부였어요. 그때는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인천방송이 신청한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경기 프로그램 수입 추천을 승인을 하면서 박찬호 경기 중계를 둘러싼 방송 3사와 문화관광부, 인천방송의 갈등은 일단락 됐어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반대와 외화 낭비를 이유로 메이저리그 중계권 수입 추천을 보류했던 문화관광부는요, 인천방송에 이행각서를 받고 수입 추천을 승인했습니다. 인천방송이 문화관광부에 낸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중계권료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전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 3사 등의 동시에 재송신 등의 방법을 논의했고, 중계 경기 수를 적정선으로 축소하고 박찬호 경기를 제외한 기타 경기 중계는 적정 시간대에 편성하기로 했고, 향후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 확보를 위해서 방송사 간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해서 인천 방송이 방송협회에 가입
하는 등 이런 것으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KBS라든가 TV3, TV3이죠. TV가 이 KBS, MBC, SBS, 이 TV3사는 이 같은 이행각서가 이 인천방송이 그 수입 추천을 받기 위한 카드일 뿐이고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KBS 그 당시 스포츠국장은요, 방송 3사의 동시 재송신을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그 별도의 중개권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그 회의를 표시한 적도 있고요. 또 이때 KBS 국장은요, 이미 추천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한 것은 없는데 온 국민이 금모으기로, 그때 IMF였거든요.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이 IMF 시대에 막대한 외화를 유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 막대한 외화를 들인 박찬호 중계를 전 국민이 보지 못한다는 것도 또 있다고 했고요.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인천방송 입장은 달랐어요. 인천방송의 한 관계자는요, 110게임에서 100만 불이면 한 게임당 9,000불로 결코 외화 낭비라고 볼 수 없다. 현재 방송 3사의 외화 수입가도 9,000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IMF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은 결코 외화 낭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맞선 거죠. 또 지금까지 그 중개권 과다 경쟁으로 중개권료를 턱없이 올려놓은 곳이 바로 메이저 방송사들이 아니냐, 니들 KBS, MBS, SBS가 아니냐, 그 반문하기도 했고, 지역 방송인 인천 방송은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없는, 이 지역 방송 스포츠 중계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요, 만약 KBS가 중개권 계약을 했다면 과연 문화관광부가 수입 추천을 보류했겠냐면서 이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천방송과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측과의 계약은요, 1998년도에 100만 불, 그래서 99년에는 150만 불, 3년에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측과 계약이 이렇게 그 옵션을 갖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고, KBS를 협상 대표로 한 그 방송 3사는 박찬호 경기에 한해 지난해와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 때 97년도와 같은 그 금액으로 35만 불을 조건으로 협상을 해왔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측이, 그러니까 그 박찬호 경기 그 주관 측이, 방송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어요. 아무튼 메이저리그 중계권 문제는 일단 봉합됐는데, 이 문제는 인천방송이 이행각서 시행을 위한 노력에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측과의 재협상 결과 방송 3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또다시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관측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방송사들이 공동계약, 공동중개 등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다는 지적이 많고, 방송 시간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등치는 메이저리그인 거예요. 박찬호 중계권 놓고 황당한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생중계로 보기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호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센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가 한국의 그 박찬호 선발 등판을 생중계로 보는 대가로 10배에 이르는 300만 달러를 내라고 충격을 준 적도 있어요. 환율 급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20배 수준이 오른 거예요. 한 푼의 외화와 한 푼의 경비라도 아끼려는 그 당시 IMF 시절에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한미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게 됐고, 때문에 올해 그 박찬호 선수 선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300만 달러나 방송료를 주고, 그러니까 약 20배나 올리는 걸 주고 보게 되는데, 미국의 요구는 들여다볼수록 황당한데요. 미국은 1년 계약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400만 달러를 99년까지 계약하거나 또는 아예 900만 달러를 더 내고 2000년까지 계약해야만 그나마 300만 달러를 그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1년 계약을 안 되고 98년, 99년 2년 계약에 700만 달러, 또 2000년도까지 3년 계약인데 1,200만 달러 둘 중 하나만을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놨었어요. 한국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거리가 먼 제안인 것이었고, 그래서 기껏 5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한국방송공사가 중계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외화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지난해 그 당시 97년도 표면적으로 32만 달러를 중계권료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는데, 위성 수신료에다가 비공식적인 뒷돈까지 합해서 모두 50만 달러는 들었다는 게 방송계의 그 속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3사는 월드컵과 메이저리그 스포츠 유성 중계에 대해 다시 합동 방송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합의해서 갈 것 같이 보였는데, 한국방송공사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그 스포츠 국제 회의에서 스포텔 97에 처음으로 98년에 박찬호 중계권에 대해 미국 프로야구 중계권 창구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메이저리그 해외 사업부 관계자를 만났고, 한국방송공사 중계부장이 이 자리에서 미국은 100만 달러를 요구해서 100만 달러를 넘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합동방송단은 그 뒤에 국내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보다 더 값을 더 깎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MLBI, 즉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되레 예상 가격의 3배인 300만 달러 안을 들이대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미국 쪽은 가격 급등의 근거로 박찬호를 비롯해 한국의 야구 유망주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감에 따라 이들 중 몇 명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것이라는 논리를 편 거예요. 자연스럽게 박찬호 말고는 추가 중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박찬호 생중계로 국내 방송의 광고 수익이 기백억 원이 된다는 게 미국 쪽의 주장인 것이었어요. 한국방송공사는 그래서 박찬호도 좋은 성적을 낼지 미지수이고, 또 다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지도 보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폈고요. 설령 진출한다 해도 선발이 아니면 중계가 곤란하고요. 또 생중계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위축된 상태라고 이제 설명했고, 무엇보다도 외환 위기까지 겹쳐서 IMF로 인한 그 외환 위기까지 겹쳐서 거액의 중계료는 말도 안 된다며 마퇴짜를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한 차례 접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경비 절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래서 아쉬울 게 없다는 그런 태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사만이 아니라 방송 3사를 대표해서 메이저리그 중계권 협상을 벌이는 그 한국방송공사는 이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다며 느긋했는데, 국민들도 나라가 어려우니 박찬호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방송사로서도 경비 절감을 해야 하는 분위기를 얻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아예 애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00만 달러에 더욱 전진해서 30만에서 40만 달러가 아니면 고려할 수 없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달러로는 지난해 수준이라 해도 환율의 변화 때문에 실제로 이마저도 그 2배의 주장이 된 거고, 그때 이제 그 외환위기니까 미국의 고자세를 버리지 않은 한 그 박찬호 선발 등판 모습을 생중계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제 한국방송공사 얘기를 했어요. 물론 리그가 시작되려면 2달 이상의 남은 뭐 상태여서 협상을 한 건데, 미국이 생각을 고쳐먹기에는 부족하지만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리그가 시작되는 동안이라도 돌연 박찬호 생중계를 볼 수 있게 됐는데 방송 관계자들이 미국이 한국을 장기적으로 자신의 야구 시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한국의 그 구제금융까지 받는 실정을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박찬호 그 미국 이게 MLB가 미국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방송사인데 방송권 가격이 98년도에 100만 경인 방송이지 인천 방송. 99년은 150.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2000년도에 3년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0만 달러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이제 MBC가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죠. MBC, ESPN 독점으로 600만 2001년도만 3년 동안 300만인데 MBC는 1년에 600만 2002년도에는 700만 2003년도에는 800만 2004년 900만 4년간 총 3천만 달러 외야를 그냥 막 팍팍 쓴 거예요. MBC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은 돈을 이렇게 번 거죠. 박찬호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찬호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서 유명해졌고 이게 희망도 안게 되고 또 자존심도 우리 한국의 그뭐 위상을 알리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뒤편에서 이 박찬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만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지불한 거예요. 시청률도 보게 되면요. 2001년도 박찬호 경기 MBC 지상파 방송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 이제 IMF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2001년도인데 7월 1일 이렇게 3시간 40분 방영했는데 16.2%나 이게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고 7월 6일 날도 10.4. 7월 1일은요 또 올스타전이었어요. 아니 저기 7월 10일 날 올스타전이었어서 7.1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14일, 19일 그 날짜마다 이렇게 시간대 방송 시간도 나오고 방송 양도 나오는데 이렇게 그 크게는 그 초창기 때는 10% 넘고 24일 대부분 6 이상이 되는 아주 시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박찬호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또 이제 IMF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은 박지성, TV 중계권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그러니까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유라 그러죠. 뛰는 모습을 이제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국내 TV 중계권을 놓고 주요 방송들이 경쟁을 시작했어요. MBC, ESPN이 이미 협상을 시작했고 KBS 스카이 그 스포츠와 또 X 스포츠 있죠. X 스포츠 많이 드셔보셨죠? 케이블 TV 보면 X 스포츠가 있어요. X 스포츠 C O R T X 스포츠 이거 X입니다. X 이렇게 등이 박지성 경기를 중계하겠다고 뛰어든 거죠. 그래서 MBC, ESPN이 먼저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방영하는 곳은 MBC, ESPN과 KBS 스카이 스포츠 두 군데인데요. 둘 다 그 프리미어 리그 아시아 지역 판매권을 가진 아시아 ESPN 스타 TV를 받아 내보낸 거죠. MBC, ESPN은 ESPN 스타 TV와 MBC가 공동 지분을 갖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매주 한 번 방송하는데 경기 선택권이 없이 ESPN 스타 TV가 보내주는 경기만 볼 수 있게 해서 처음에는 박지성이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원하는 대로 방송하려면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매주 3차례 내보내는 KBS 스카이 스포츠도 박지성이 뛰는 경기를 중계를 못한다. 그래서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경우 해당 경기는 방영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역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MBC, ESPN이 좀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미 유럽축구연맹 UEFA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리그와 UEFA컵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어서 이들과 묶어서 유럽축구리그 중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었어요. 문제는 가격이었는데 박지성이 주전으로 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통 큰 투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계속 X 스포츠 측도 관망하고 있었고 탐은 나지만 그 박지성이 부진할 경우를 감안하면 프리미어 리그 전체 중계권을 산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TV를 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클럽 방송,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TV도 관심을 끌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와 구단 소식, 또 주요 선수 인터뷰 등을 24시간 방송하는 곳인데 비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는 생중계를 못하고 8에서 10시간 뒤 녹화 방영하지만 여타 친선 경기 등의 독점 중계할 수도 있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선 상당한 인기가 높은데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빼고 일본, 홍콩 등 거의 전역에서 전파를 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계권은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요. IMG라고 이 IMG의 자회사인 TWI가 갖고 있었고 한국 TWI 측은요. 박지성 입단 이후 국내 방송사들의 중계권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데뷔전이 될지 모를 그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극동 아시아 투어 중계권은요, SBS 스포츠가 이미 샀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입단 전이라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산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미리 이제 투자를 한 거죠. SBS가. 그리고 지금 여기 김연아 선수도 그 당시 때 상당히 그 일본 선수와 이제 그 라이벌이 돼가지고 또 세계적인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또 세계 선수권대 1등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선수만 틀림없고 그래서 이 올림픽을 중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했다는 거, 외환장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IMF 시대에 참 국민들이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박찬호 또 박세리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골프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또 박찬호 선수는 또 한국 사람 최초로 그 메이저리그 투수로 선발 나와가지고 연승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희망을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방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3사, SBS, MBC, KBS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이렇게 자기가 독점 중이라고 이렇게다 보니까 미국의 그 MLBI죠. 이 박찬호를 생중계하는 그 주간 방송사,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인터내셔널 거기서 이걸 노리고 1년씩 안 판다. 2년은 150만 달러, 3년 400만 달러 이렇게 내라.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결국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 SBS, MBC, SBS가 3사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있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달라졌는데 겉으로는 합의가 된 것도 보였지만은 다시 또 따로 놀고 3사가 왜냐하면 독점 중계하게 되면 그만큼 광고료가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MBC가 하게 되면 그 독점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주고도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그 독점 중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법정까지 간 SBS, KBS, MBC 간 그 방송 중계권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중계권이라든가 뭐 올림픽 같은 것도 이렇게 적정 가격으로 이렇게, 중계권을 받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